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표창원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디자이너들이 아니 내가 좋아하는 표창원이 도대체 이 포스터가 무슨 말이냐 라고 하면서 스스로 포스터를 만들어서 보내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포스터가 수십 개가 모였다고 해요. 근데 이 왼쪽이랑 오른쪽을 보세요. 저랬던 포스터가 이렇게 됐어요. 엄청나죠? 그리고 다음 걸 보고 저는 진짜 지렸는데요. 엄청나지 않아요? 와, 야, 어때요? 그렇죠? 여러분 방금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한 사이에 어떠한 정보가 여러분 뇌 속으로 들어갔거든요. 그게 뭘까요? 굉장히 방금 일어난 일은 굉장히 자연스럽죠. 재미있고 감정이 일어나지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어떤 정보가 여러분 뇌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뭐냐면 표창원 이분은 이렇게나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신뢰도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이 저렇게 발벗고 나서서 저 포스터를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게 나도 모르게 여기 들어가요. 그리고 표창원님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좋아지죠. 국회의원한테 다른 게 뭐가 필요한가요?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하죠. 그렇죠? 하는데 얼마나 들었을까요? 아니 포스터 그림편으로 만드는데 그 수고가 뭐 돈을 뭐 얼마 환산이 될까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얻은 그 효과는 엄청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감정과 지각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럼 이걸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역으로. 표창원님을 이제 마케팅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굉장히 연예인 것 같죠? 한 명의 국회의원이 사실 혼자서 모든 걸 다 하진 않잖아요. 이제 여기 비서도 있고, 누구도 있고, 그래서 이제 표창원님을 홍보를 하는 분이 계시는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림판으로 일부러 조악하게 만들어갖고 표창원님 트위터로 딱 올린 거예요. 그리고 표창원님을 좋아하는 디자이너들을 몇 명을 이렇게 한 20명, 30명 이렇게 내가 이걸 올릴 거야 라고 하면서 미리 섭외를 해둬요. 그리고 이 트위터가 올라간 다음날 포스터가 1개가 도착이 되고 그 다음날 3개가 도착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날 5개, 10개가 도착이 되면은 그걸 보는 사람들은 이거를 어떻게 느낄까요? 트렌드라고 느껴요. 이 재미있는 걸 하고 있구나. 나도 디자이너니까 그리고 나도 표창원을 좋아하니까 이 물결에 뛰어들어야겠다 라고 하면서 관련이 없던 사람들도 포스터를 만들어서 보내주게 되는 거고 이게 하나의 소셜 캠페인이 돼버리는 거죠. 가능할까요? 네. 역으로 생각했을 때 물론 그렇게 의도를 하고 하셨다는 그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고소당하니까. 근데 제가 마케팅을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사람들이 만약에 이렇게 반응할 것을 미리 알았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기획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죠. 저 지금 되게 두려워요. 하지만 용기를 가지고 다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한 3개월 전인가 4개월 전에 페이스북을 보면서 굉장히 재밌는 걸 하나 찾았는데요. 요게 사진 잘 보이세요? 이게 수채화 같이 생겼죠? 사실 이게 수채화가 아니라 필터를 적용한 사진이에요. 네, 사진을 찍고 필터를 적용을 하면은 굉장히 수채화처럼 저렇게 나오는 이제 앱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순수 예술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니 나는 손으로 다 일일이 다 그리는데 어떤 사람이 이거를 자기가 그냥 사진 찍어갖고 자기가 그린 거라고 해서 계속 올린 거예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올라요. 이걸로 손그림인 척 하는 분이 있더라. 뭐 이전에 누구누구 씨도 그렇고 이렇게 치사하게 인기였느니 차라리 뭐하게 미련하게 그려도 지금이 낫다. 라고 이제 순수 미술을 하시는 분, 일러스트나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거죠. 자,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싸움이 뭐죠?
불구경 세상에 제일 재밌는 구경거리가 뭐죠? 남해. 저 싸움 구경이랑 불구경이죠. 자, 싸움이 일어났어요. 자, 싸움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많이 봐요. 저는 이 싸움을 보면서 뭘 했냐면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수채화처럼 이걸 컨버팅을 해주길래 이런 것까지 일어나 하면서 앱을 찾아봤는데 3,000원짜리야. 제가 그 결제를 하고 받았어요. 그 앱이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 플랫폼한테 30%씩 떼주거든요. 그래서 구글에 올리면 30% 구글에 떼주고 앱스토어 올리면 30% 앱스토어에 떼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마진이에요. 3,000원 중에서 37에 20, 그러니까 2,100원이 마진인 거죠. 이 싸움 때문에 이 앱 만든 사람은 2,100원을 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재밌어갖고 야, 이런 일이 있어갖고 내가 앱까지 받았다 하면서 친구한테 보내줬거든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자기도 받았대. 거의 100%인 거잖아요. 싸움은 일어났는데 돈 누가 벌었다? 앱 개발자. 앱 개발자가 벌었다. 자, 우리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고소당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말씀드리면은 제가 마케팅을 공부하는 방식이에요. 앱 자체가 순수 예술하고 어느 정도 관련된 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순수 예술하는 사람들의 행동 성향을 아는 거예요. 자, 이 글을 보면은 순수 예술 하시는 분들의 행동 성향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내 손으로 직접 그린 게 아니면은 굉장히 부끄러워한다. 그러니까 예술 하시는 분들의 행동 성향이라는 걸 이미 안 거예요. 자, 그래서 앱을 마케팅을 해야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광고비 너무 많이 들어. 오케이, 노이즈는 내자. 가상의 계정을 하나 팝니다. 욕을 먹어도 되는 가상의 계정을 하나 파요. 이건 제가 마케팅을 공부하는 방식이에요. 파서 예쁜 사진을 찍어서 컨버팅을 해서 계속 올려요. 자, 그러면은 예쁜 사진들이 올라가죠. 수채화들이 맨날 올라가죠. 매일매일 작업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매일매일 그림을 하나씩 이렇게 정말 예쁘게 그려내는 사람이면은 팔로우 할만 하잖아요. 리스펙 할만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되고 순수 예술하는 사람들이 이걸 보면은 어떻게 되죠? 싸움이 일어나죠.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은 이거 보면서 아니 이 앱이 얼마나 그렇길래 하면서 이제 매출이 나는 거죠.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네. 근데 이것이 사람의 감정, 그리고 지각, 인지 이런 것들이 어떤 방식에 의해서 일어나는지 알기 때문에 목표를 정해놓고 거꾸로 그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자, 트루먼 쇼를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트루먼 쇼. 트루먼 쇼에서 주인공이 뭔가 낌새를 치기 전까지는 너무나도 행복하게 잘 살아가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몰라서. 그쵸? 몰랐죠? 왜 몰랐을까요? 그냥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림자 같은 거거든요. 제가 여기서 저분을 봐요. 그러면 저분 뒤에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안 보이죠? 우린 눈앞에 있는 거밖에 못 본단 말이에요. 제가 저번 시간에 몽타주 기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연출이죠. 연출 기법이란 말이에요. 트루먼 쇼에서 그 옆에 있는 배우들은 완벽하게 연출을 해낸 거죠. 이게 실제 세계인 양 연출을 해낸 거고 트루먼 쇼의 주인공은 마지막까지 본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속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하나의 클루를 발견하게 되고 그거를 타고 가갖고 바깥 세상으로 나오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인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고요. 우리가 경험한 것들에 의해서 우리 뇌가 디자인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본 것을 판단하면서 무언가가 생겨요. 네. 우리가 자신을 컨트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컨트롤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게 디자인이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깨닫기 전과 깨닫고 난 후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시나리오 쓰고 있네. 사실 모든 게 다 시나리오예요. 이 세상에 이야기가 아닌 게 없어요. 그림도 이야기고요. 어쨌든 간에 내가 이 사람한테 전달하는 자극이거든요. 자극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감정이 일어나고 그 다음 행동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기획을 잘 해야 돼요. 시나리오를 잘 써야 되는데 이런 얘기들 해요. 자작나무 타는 냄새가 난다. 왠지 조작한 것 같다. 그 말이 뭐냐면은 내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하기 위해서 네가 일부러 이 일을 꾸민 것 같다 라는 낌새를 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짓말을 하는 건 당연히 잘못된 거죠. 거짓말 하는 건 당연히 잘못된 건데 거짓말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한다고 그렇게 느끼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야기하는 기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봐야 되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 이야기를 만들어낼 때, 컨텐츠를 만들어낼 때 자소서 쓰는 것도 똑같아요. 인위적이지 않게 써야 되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자, 그러면 도대체 자연스럽다라는 건 무엇일까? 자연스럽다라는 건 무엇일까? 저는 그래서 단어에 한번 집중을 해봤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연스럽다. 그리고 그 안엔 뭐가 있죠? 자연이 있어요. 자연스럽다라는 단어 안에 자연이 있어요. 좀 생뚱맞지 않아요? 근데 한 번도 저 생각 안 해봤는데 자연스럽다 안에 자연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어요. 외국의 단어를 찾아봤어요. naturally 안에 nature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무언가 자연스럽게 보여준다는 거 안에는 자연이라는 단어를 꼭 넣는다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자연이란 무엇일까? 자연스럽게라는 거는 자연처럼 보여줘야 하는 건데 도대체 그럼 자연이란 것이 무엇일까? 그럼 우리는 아마 여러분 뇌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연 이런 거. 하늘, 강, 산, 땅, 풀들, 나무들 이런 걸 생각을 하시잖아요. 사진적인 정의를 봤는데 자연이라는 거는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모든 것이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거예요. 저게 저기에 왜 있는지 굳이 사고를 하지 않게 되는 거. 하늘이 왜 저기 있지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하잖아요. 하늘은 당연히 저기 있는 거예요. 강이 왜 저기 있지? 강은 당연히 그냥 저기 있는 거거든요. 그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하게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당연하게 있는 것처럼 말하는 기법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마케팅에서 말하는 트렌드예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유명한 게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사전 그런 걸 모르고 이제 트렌드, 이제 유행하는 것을 보여줬을 때 아 당연히 요즘 이게 유행이니까 이제 이렇게 이런 옷을 입고 이런 색을 바르고 한다 라고 약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생각을 하고 시나리오를 짤 때 인간 세계에서 너무 벗어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아이디어 발상법에 대한 어떤 좀 이야기인데 뭔가 프로젝트를 하거나 아이디어를 발상을 할 때 너무 인간 세계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안드로메다에 있는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 특이하긴 하지만 사람들의 동의를 얻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죠. 인간 세계에 당연히 있을 법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일부에서 말했던 것처럼 관찰을 멈추지 말아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분석을 멈추지 말아야 되고 거기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 우리는 사람이니까. 사람처럼 생각을 해야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믿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신뢰도라는 그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하는 방식에 따라서 좀 뭐랄까 받아들이는 게 달라지는데 야 나 이거 되게 잘해 라고 내가 스스로 얘기를 해요. 나 이거 엄청 잘한다? 이렇게 했을 때 어때요? 못 믿겠어요. 직접 보지 않았잖아요. 좀 재수도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요 사람이 저를 모르는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알아요. 이 사람이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야 저 사람 저거 되게 잘하더라 라고 하면은 어때요? 좀 믿을만 하죠. 자, 좀 심화로 갈게요.
태움그룹이 부도의 위기와 고난의 역경을 딛고 매출 1,000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라고 회사 홈페이지에 딱 나오고 딱 이렇게 홍보를 이제 해요. 그러면 이걸 딱 보고 사람들은 어때요? 그런가 보다 에서 조금 배우신 분들은 1,000억 원을 달성을 하면은 뭔가 베네핏이 있나? 뭐 주식이 더 오르나? 막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친구가 이 말을 전해요. 야, 내 친구가 태움그룹 다니는데 직원들이 진짜 미쳤나, 망하기 직전에 엄청 일해갖고 매출 1,000억 원이 났대. 그러면 어때요? 야, 씨, 대단한데? 그 기업의 진정성이 대단한데? 이렇게 느낀단 말이죠. 화자만 달라질 뿐인데 우리는 무언가 신뢰도를 다르게 느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전자, 내가 직접 말하는 건 광고라고 하고요. 후자, 남에 의해서 무언가 말을 하게 되는 거는 PR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요즘이 어떤 시대냐면은 불신의 시대라고 해요. 리뷰 같은 거 옛날에 많이 봤잖아요. 지식인도 많이 보고 기사도 많이 보고 기사 있는 건 다 믿었어요. 당연히 오케이 뭐 리뷰 나 여기 갔다 왔는데 이랬어요 이러면은 믿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안 믿어요. 사람들이 이 PR을 어떻게 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아는 게 아니라 원리를 아셔야 돼요. 도대체 PR이 무엇인가.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PR 방식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사실 광고와 다르지 않아졌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 PR이 이미 광고인 것을 이미 다 알아버린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컨텐츠를 전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기본에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제가 1부에서 맨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거예요. 기본이 무엇인가? 자, 야, 이거 봤는데 놀라워. 내가 느꼈는데 감정이 많이 생겼어. 그래서 나는 이러한 행동을 해. 이게 채워지면 사실 입소문이 난다는 거죠. 그렇죠? 행동으로 연결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입소문이란 컨텐츠 하나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인데 어떠한 이야기인지가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듣고 감정이 형성이 되느냐가 중요하다. 어떠한 감정? 즐거운 감정, 놀라운 감정, 혹은 슬픈 감정, 혹은 환상적인 그런 감정들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썼어요. 터지기 직전의 풍선에 송곳을 갖다 대고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라 라고 제가 쉽게 설명을 했는데 터지기 직전에 풍선에다가 송곳을 갖다 대면 어때요? 이러죠. 그럼 이거 어때요? 감정이 일어났죠. 막 보기 싫은데 자꾸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갖다 영상으로 찍으면 사람들이 재미있어하는 그러한 컨텐츠가 되겠다.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다. 그래서 터지기 직전의 풍선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 만연한 것들, 제가 했던 프로젝트들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 솔로 대첩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은 옆구리가 시리다. 그러니까 애인에 대한 어떠한 프로젝트를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유태원 파미다 같은 경우는 이제 취업난이 너무 가장 심각한 때잖아요. 취업난이 가장 심각한 때니까 다른 방법으로 취업을 할 수 있게 해보자 라고 터지기 직전에 소재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송곳 같은 기획을 했는데 이 송곳 같은 기획은 무엇이냐? 송곳 되면 어떻게 되죠? 터지죠? 터트릴 수 있는 기획을 하는 거예요. 자, 솔로 대첩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가 소개팅이나 미팅할 때는 어떻게 해요? 사전에 장소도 정해놓고 얘랑 얘 성향도 보고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어떻게 했죠? 빡 했잖아요. 어때요? 터트린 거죠?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반응을 했던 거죠. 감정이 일어나고. 유태원 파미다 같은 경우는 원래는 기업이 갑이잖아요. 기업이 사람을 고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걸 한번 뒤집어 보겠다. 반대로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이게 안 됐으면 사람들이 아마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또 됐으니까 아 이게 뒤집어진 거구나. 풍선이 한번 터졌구나. 이렇게 느끼고 사람들이 반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터지기 직전에 소재를 고르셔야 돼요. 자연스럽게 하셔야 돼요. 인간의 세계에서 많이 벗어나시면 안 돼요. 인간의 세계에서 터지기 직전에 풍선을 고르시고 송곳 같은 기획을 하셔서 그걸 그대로 스토리텔링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감정이 일어나면 좋아요를 눌러주거나 여러분의 제품을 사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것들을 입소문을 해주거나 네, 이런 행동들로 이어지겠죠. 네. 마무리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이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전문 용어는 사실 하나도 없어요. 전문 용어는 하나도 없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사고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것들이라고 이제 스스로도 생각하고 이제 많은 것들에서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뭐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나오죠. 그래서 그 사탄이 이제 선악과를 하와한테 권해요. 권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너는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눈이 밝아져요. 눈이 밝아지고 청명해지고 감각이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네이키드, 내가 헐벗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통각, 내가 아기를 낳을 때 그리고 어딘가에 이렇게 맞았을 때 아픈 통각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럼 이거는 진짜 사탄이 거짓말을 한 걸까요? 사실 모르면은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방금 이런 매트릭스에서 빨간 약을 드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판도라의 상자도 있잖아요. 감정이 있는지 모르고 열었는데 막 나오고 다시는 주워 담지 못했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의식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게 사실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우리가 살면서 컨텐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무거운 얘기인데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윤리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누구나가 다 자신의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윤리를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서로의 욕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 윤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걸 하고 싶다고 해서 얘 걸 막 뺏거나 얘를 막 다치게 하거나 그러면은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이건 뭐라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에 대한 프레임을 알게 되고 인간에 대한 의식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해하면 안 된다. 마치 그런 거거든요. 당나귀가 여기 있는데 내가 당나귀를 굳이 끌지 않고도 당나귀가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요. 방법은 그냥 홍당무를 여기 다 갖다 던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당나귀가 여기까지 가고 홍당무를 먹어요. 그런데 이렇게 감정을 알게 되고 의식을 알게 되면은 그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내가 인간 위에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걸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권력이나 이제 언론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들 뭐 제도권 안에 있고 뭐 브랜드가 굉장히 좋고 돈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피해를 보거나 아니면은 뭐 거기 안에서 갇혀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는 그게 프레임이 아니고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의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프레임을 짤 수 있는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화들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 영화들 보시면은 아마 제가 어떠한 감정과 의식과 프레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지 아마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 유태영이었고요. 재밌으셨어요? 네. 진짜요? 네. 다행입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들으면 들을수록 더 마케팅의 대가 아, 다운 매력을 뽐내신 유태영 강사님과 함께 했는데요. 사실 준비하셨던 그리고 화제를 많이 모았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솔로 대첩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솔로 대첩이요. 기획 의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아, 이게 솔직히 말하면요, 하나 갖고 만든 거거든요. 네. 솔로셨구나. 그것도 맞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이제 페이스북이 이제 막 마케팅 툴로 이제 급부상할 때였어요. 네. 그때 이제 제가 거의 퍼스트 무버로 이제 활용을 하기 시작했었는데 그때 제가 했던 게 연애 매거진을 만드는 거였어요. 님이 연애를 시작하셨습니다라는 페이지를 만들어서 이제 이걸 관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사업을 하다 망했거든요. 망하고 이걸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에 대한 막 글귀 막 올글인데 내가 직접 적어갖고 올렸는데 사람이 좋아요 눌러주고 이러니까 아니 페이스북이 재밌는 게 이제 내가 이제 뭐 셀카 찍어갖고 올리면은 좋아요 하나도 안 달리고 막 댓글에 병신 막 이렇게 적혀있고 근데 막 잘생긴 친구들이 올리면 막 좋아요 막 50개 60개 되는 거예요. 아니 뭐 페이스북 재미없어 막 이렇게 치우려다가 이제 갑자기 제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가상의 계정에 어떤 웃긴 사진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요. 근데 뭐 좋아요를 1000개씩 받는 거예요. 대단한데? 나도 해봐야지 이러면서 그 페이지 이름을 뭐라고 정했냐면은 님이 연애를 시작하셨습니다요. 그 연애 중 그 상태 메시지 아세요? 네네. 그것처럼 앞에다가 사람 이름 걸고 그 뒤에 님이 연애를 시작하셨습니다를 태그를 걸면은 네. 상태 메시지처럼 떠요. 그래서 이거 갖다 재밌게 가지고 놀으라고 만들었던 거거든요. 사람이 막 재밌게 가지고 놀다 보니까 이제 페이지에 사람들이 유입이 되는데 네. 그냥 이거를 가만히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사랑 글귀 같은 거 막 제가 막 엄청 오글거리는데 혼자 적어갖고 막 올리고 그러는데 좋아요고 막 어디서 보셨어요? 막 시 쓰듯이 막 쓰고 막 직접 창작하신 거예요? 막 달 찍어갖고 올리고 막 어. 근데 뭐 사람들 반응을 해준 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중독이 돼갖고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하루에 이제 진짜 매거지처럼 아침에 나오는 컨텐츠, 점심 전에 나오는 컨텐츠, 점심에 나오는 컨텐츠, 이제 오후에 나오는 컨텐츠, 저녁에 나오는 컨텐츠, 자기 전 컨텐츠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매일매일 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하세요 이러면서 그날의 탄생화 같은 거 태그하라고 막 이런 거 하고 막 그날의 타로점 막 이런 걸 이제 올리는데 그래서 퍼오는 게 아니라 자체 컨텐츠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시간 진짜 오래 걸리거든요. 그쵸. 근데 하루에 이걸 6개씩 만드니까 그니까. 죽겠는데 재밌는 거예요. 사람들이 반응해 주니까. 그래갖고 이걸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전에 사업 망하고 이걸 하니까 어느 순간 돈이 떨어져서 돈이 없는 거예요. 이거 갖다 내가 돈을 좀 벌어봐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갖고 그때 광고 트렌드가 어땠냐면은 이제 여러 가지 재밌는 사진 이렇게 해놓고 맨 마지막에 막 불법 광고 이런 거 올려놓던가 맞아요. 아니면은 막 재밌는 컨텐츠 이제 올려놓고 아래다가 막 불법 링크 그러고 막 1 조회수 올라갈 때마다 뭐 1을 받고 막 그런 거였거든요. 너무 더러운 거예요. 내가 손수 만든 컨텐츠인데 여기다가 이런 걸 붙일 수가 없어 라고 하고 제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공개 소개팅을 시켜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공개 소개팅에서 그 공개 소개팅이 일어나는 거를 갖다가 그 포토튠 아세요? 웹툰 말고 포토를 만화처럼 이렇게 연결해갖고 만드는 포토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만들어도 여기다 PPL을 심으려고 했거든요. 그때가 24살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굉장히 빨리 시작했는데 제가 또 추진력이 좋아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했죠. 그러니까 그 일단 신청을 받았어요. 네. 자, 남자분 여기로 신청하고 여분 여기로 신청하세요. 그래서 메일 받아서 프로필 본 다음에 제일 이쁜 사람이랑 나와야 되니까 제일 이쁜 사람이랑 제일 잘생긴 사람을 뽑아갖고 소개팅을 시켜주는데 그 프로그램이 대박이었어요. 인사동 소개팅인데 네. 가는 밥집부터 카페 그리고 쌈짓길 그 공방 뭐 이런 네. 체험 뭐 연극 그것까지 다 이제
제공을 하고 어. 그 여자분은 소개팅 하기 전에 메이크업까지 받아요. 그런데 거기 있는 밥집, 영화관, 뭐 연극, 그 뭐냐 도자기 공방 이런 게 사실은 다 PPL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미리 광고를 다 받아갖고 맨 처음에 내가 광고를 이거를 하는데 돈을 내가 이 광고 되는 거를 내가 뭔가 입증할 수가 없으니까 네. 절반만 협찬해주세요 맨 처음엔. 그 다음부터는 광고비를 그러니까 광고가 되는 거 보면은 그 다음부터 광고비를 받을게요. 그렇죠. 그래서 절반은 제 돈으로 부담을 하고 어. 카메라맨에다가 그 메이크업 하시는 분에다가 어. 뭐 밥집도 해갖고 그날 한 40만 원 썼거든요. 24살이었어요. 24살 때. 어. 그때 제가 돈을 어떻게 벌었냐면은 제가 사회 초년생 때 음악을 좀 했어요. 7080 라이브 클럽에 가갖고 밤에 이제 학교 끝나고 나서 이제 10시까지 출근해요. 네. 새벽 4시까지 거기서 이제 통기타 연주하고 어. 노래 불러주고 팁 받아갖고 이제 그렇게 하루에 10,000원씩 모은 거였거든요. 어. 그걸 다 쓴 거예요. 노래도 네. 잘하세요? 잘합니다. 정말 다재다능하시네요. 네. 그래갖고 이제 그걸 만들었는데 잘 됐어요. 막 선남 선녀에다가 사진 찍어 얼마 잘 나와요. 네. 그래갖고 막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광고주들도 되게 만족을 했는데 근데 갑자기 여자분은 전화가 온 거예요. 올렸는데 사람들 너무 재밌어하는데 저기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컨텐츠 내려주시면 안 돼요? 이런 거예요. 오. 제가 일단 거기서 1차적으로 화가 여기까지 났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어떻게 해요? 또 막 당신 이거 잘못했으니까 뭐 위약금 내 이럴 순 없잖아요. 소개팅인데 그쵸. 잘 되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조용히 그걸 내린 다음에 여자분 이제 모자이크 처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올렸거든요. 근데 갑자기 남자들 또 전화가 오네. 전화 와갖고 그 뭐냐 이 사람이 배우인데 초상권 때문에 얼굴 쓰면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와, 뭐 어떻게 해요 그거를? 뭐 페이퍼를 받아놓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걸 내린 다음에 남자분도 이제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흡사 무슨 범죄자들 와 그래갖고 너무 여기 끝까지 나왔고 그리고 몇 달간 그냥 맨날 콘텐츠를 스스로 만드는 걸 그날 이제 접었어요. 안 해. 짜증나 안 해. 이러고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이 그 상태가 되면은 그 뭐냐 온몸에 신경이 다 곤두서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극 하나하나에 진짜 다 예민하게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누워서 막 천장 보고 있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한 명 한 명 이어주는 게 이렇게 힘들 거면은 차라리 전국에 솔로들 한 곳에 다 때려 박아놓고 지들끼리 했으면 좋겠다. 아니 그럴 거면 외롭다고 얘기를 하지 말든가 연애 페이지 막았고 그런데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피식하고 웃은 거예요. 재밌다. 잠깐만. 근데 이때 엄청 예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캐치를 했던 거거든요. 내가 피식했으면 다른 사람들도 피식한 거 아니야? 라고 하고 바로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테스트 베이스였어요. 형들 누나들 크리스마스 때 대규모 미팅 한번 할까? 해서 딱 올렸거든요. 근데 컨텐츠를 올린 것도 아니고 그 말만 올렸는데 원래는 좋아요가 200개 정도 좋은 컨텐츠가 200개 정도 달렸었는데 이거는 글만 올렸는데 좋아요가 300개가 달린 거고요. 나름 저는 이게 빅데이터를 본 거죠. 그러니까 정보 수집을 하셨네요. 네, 그쵸. 잠깐만. 재밌나 보네. 하고 바로 구체화 시켜서 올렸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공원이 어디지? 남자 여기서 시작하고 여자 여기서 시작해갖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딱 올렸는데 난리가 났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뭐 이게 진짜로 진행이 되기 위해서 제가 그때부터 슬로건을 뭐라고 걸었냐면은 진짜 한다라고 걸었거든요. 슬로건이 딱 4글자였어요. 진짜 한다. 이거 본 것 같아요. 네, 진짜 한다. 진짜 한다 정신. 근데 진짜 할 거다. 그리고 그 종로 경찰서 가갖고 집회 신고서에다가 막 집회 이름 솔로 대처, 막 주최자님이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막 집회 목적, 방구석 크리스마스 외로운 방구석 솔로들의 솔로 탈출 막 적어갖고 이제 내면서 그것도 찍어갖고 올리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점점 이런 걸 보면서 아 이거 진짜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올라가더니 제가 아까 마케팅의 대가라고 하셨는데 네. 그렇게 하면 좀 부담스럽긴 한데 아마 제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 스노우볼 효과를 직접 겪어본 마케터는 아마 그거 하나는 진짜 자신은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점점 도와준다는 기업들도 많아지고 이제 기사들도 막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그쵸. 기사를 내고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또 재밌다고 다 이렇게 어. 하고.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뭔가 홍보가 조금 덜 되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어요. 그 카페나 강의실 가서 휴지에다가 2012년 12월 24일 광화문 솔로 대첩, 근데 여의도로 바뀌긴 했는데 광화문 솔로 대첩이를 적어서 이제 올려놓고 나와주세요 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점점 진화를 시키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휴지에다 하더니 어떤 사람은 강의실 칠판 전체에다가 이거를 적어갖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카페 레스토랑에서 알바하는 사람이었는데 피자를 낼 때 아예 데코를 그걸로 해갖고 내고, 막 그 편의점에서 알바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담배 진열대에다가 이게 이따만하게 적어갖고 딱 붙여놓고, 그분이 대박이었는데 그 옷집에서 알바하시는 분이었는데 쇼인도 있잖아요. 네. 거기에 마네킹 서 있는데 마네킹 팔을 이렇게 꺾어갖고 여기 위에다 스케치북으로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이제 장사 안 너벨 한다고. 초월. 장사 안 한다고. 근데 그것 때문에 거기 사람들이 더 많이 갔어요. 카페 유리벽 POP판에도 막 자기가 적어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 들어가갖고 해주고. 솔레이처 포스터를 제가 만든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직접 만들어줬어요. 아까 표창원 씨, 네. 표창원님 예로 들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막 먼저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스노우볼 효과를 직접 겪어본 사람은 아마 몇몇 안 될 거라고 생각. 저는 그거는 되게 정말 그 당시에 대단했잖아요. 다들 모르는 분이 아마 없으실 것 같은데 결과가 좀 어떻게 됐나도 궁금했었거든요. 이제 또 언론사에서 촬영하고 있는데 또 언론사를 좀 깎아내려야 하나요? 깎아내려야 돼. 깎아내린다기보다 네. 그게 그 프레임이 재밌으니까. 그때 여자가 한 40% 왔었거든요. 네. 그게 막 사진이 나오잖아요. 여자 이만큼 있고 남자 이만큼 있는데 네, 막 맞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는 이제 취재하시는 분들이었고, 아. 여기 모여 있는 사람 중에서 절반 잘라서 위에가 여자고 아래가 남자였거든요. 그래서 거기 왔던 여자분들은 메시지를 보내요. 와, 여자도 많이 왔었는데 왜 기사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다. 막 악플 달고 막 이런 분들 보면은 남자분들이 제가 그 자리에서 봤거든요. 진짜 예쁜 여자들도 많았거든요. 말을 못 걸어요. 안타깝. 와갖고 막 하는 거예요. 또 막 짜증나니까 어. 용기를 내든가 그러면. 그니까요. 뭐 그러면 약간 기껏 그런 게 왔는데 있었어요. 아쉽겠다. 그래서 이제 기사들이 그렇게 났다. 음. 그리고 이제 악성 커뮤니티에서 이제 테러를 이제 하면서 모든 협찬과 모든 공적인 지원이 모두 다 사라졌다. 그래서 저는 철창 갈 생각을 하고 강행을 했어요. 네, 그때 진짜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하고 나니까 그래도 많이 좋은 경험들이 생기더라고요. 이슈가 됐던 만큼 또 많은 경험을 하셨네요. 네, 맞아요. 네. 두 번째 프로젝트에 대해서 또 여쭤보고 싶어요. 두 번째 프로젝트. 유태영 팝니다. 또 저를 네. 봤죠. 네. 어떤 생각으로 일단 시작을 하셨는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솔로유첩이 있은 다음에 기회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대기업이랑도 일을 막 하고 되게 막 돈 많으신 회장님도 만나갖고 막 도와주겠다 막 이런. 그러니까 20살, 그러니까 20대 중반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되게 너무나도 과분한 기회들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제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걸 다 말아먹었어요. 조금만 자만하지 않고 조금만 이렇게 고개를 낮추고 이 기회를 잡았으면은 되게 잘 잡았을 것 같은데 그걸 못 잡고 다 날려먹고 나서 이제 스타트업에 들어갔거든요. 스타트업에 들어가서 이제 2년 동안 일을 하다가 창업을 해야겠다. 그때 오토 서비스가 이제 급부상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O2O에 이거를 잡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창업을 했는데 그 동업자가 갑자기 실종이 됐어요. 왜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만났는데 어떤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투자 받기 직전이었는데 그게 이제 동업자가 실종이 되면서 퇴직금 다 썼지, 모아둔 돈 다 썼지, 이제 핸드폰 낼 돈도 없는데, 어씨
안 되겠다. 어. 그 취직을 이제 해야겠다 어. 하고 취직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취직 준비해 보신 분 계세요 혹시 여기서? 다들 아마 네, 아. 한창 저는 그 대학을 졸업을 아직 얼마 전에 잘렸어요 대학교에서. 너무 오래 쉬셔가지고. 네 맞아요. 저는 고졸이고 근데 경험은 되게 많이 했고 제가 스스로 실력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했던 거를 이제 이력서에 담다 보니까 얘는 그냥 고졸 나부랭이 이상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했던 게 있는데 이러면서 가고 싶었던 맨 처음에 가고 싶었던 기업들에 날려요. 근데 이제 다음 날 이제 불합격 통보가 오죠. 뭐 대기업들은 이제 아예 그냥 그 조건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점점 내려와 갖고 이제 맨 마지막에 집 앞에 있는 거랑 강남권에 있는 거를 이제 넣었는데 다 떨어지는 거예요. 자괴감이 너무 많이 들었죠. 그래서 나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밖에 평가를 안 해주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진짜 좋아하는 동생이 있거든요. 얘가 엄청 액티브한 애인데 제가 얘가 대학교를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알아요.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와갖고 추천서를 써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스타트업이랑 되게 유명하신 분들한테 다 추천서를 받아갖고 그거를 모아갖고 서울의 K대에 들어간 친구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성적도 좋고 기숙사에서 평가도 좋고 활동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그런데 얘도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다. 이 사람들이 과연 나를 진짜 제대로 평가를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유태형 파미다 아이디어는 2년 전에 굉장히 러한 상태로 있었는데 이거를 욕먹더라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아는 대표님한테 100만 원을 빌려갖고 홈페이지 만들고 그 명함 만들고 봉투 만들고 이제 입찰 제안서까지 만들어갖고 온라인도 홍보하고 오프라인도 가면서 이제 그 명함에 뭐라 써 있었냐면요. 저 같은 부하직은 어떠세요? 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다니는 부하직은 어떠세요?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리면서 이제 입찰 제안서 제 유태형팝니다라는 게 적혀 있는 입찰 제안서가 있어요. 봉투. 네. 입찰 제안서를 넣어갖고 저 같은 부하직 필요하시면 이거 회사에 꼭 가져다 주시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픈한 지 4시간 만에 입찰이 왔어요. 비공개 입찰이었는데 꽤 큰 회사였거든요. 일본에서 더 커요. 네, 그래서 약간 그렇게 왔었어요. 당신의 신기한 새로운 뭔가 그런 창업 취업 활동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서 면접 한번 보자라고 했는데 이제 공개 입찰입니다. 공개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공개로 입찰했던 기업들 중에서 이제 대기업도 있어요. 네, 비공개로 했던 이유는 이제 안에서 그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급이랑 그쵸.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밖으로 내비쳐졌을 때는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공개로 입찰을 하고 그래서 이제 15개 입찰을 받아서 되게 좋은 결과를 내서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진짜 힘들었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승부수를 걸었어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에이, 죽기 직전은 아니죠. 근데 진짜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방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는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린가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것들 한두 번 겪다 보니까 그 말이 진짜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위기가 오면은 되려 좀 감사해야 하고 적어도 위기가 오면은 내가 그걸 사람들한테 말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측은하게라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를 응원해 줄 수 있는 적어도 그 힘이라도 그쵸. 얻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그 말을 더 많이 믿게 됐어요. 위기가 오면은 되려 더 감사해야 된다. 위기가 되려 기회다. 그런 말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입찰을 본인이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지만 기업들이 그걸 보고 반응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들이 좀 적혀 있었는지. 제가 그러니까 제 컨셉은 뭐였냐면은 제 이력에 대해서 하나도 안 적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력 말고 내가 나를 마케팅을 해볼 테니까 당신 마케팅 뽑지 않냐.
그럼 내가 마케팅 하는 거 보고 뽑아야지 내 과거 보고 뽑으면 안 된다. 아, 실력으로 정말 네, 보여주셨네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어떤 방식을 했냐면은 저명하신 분들 있잖아요. 한테 신뢰를 무릅쓰고 다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인데 저를 좋게 써주지 않으셔도 좋으니까 적어도 나를 이런 거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라도 한번 해주실 수 있냐라고 말씀을 드려갖고 저명하신 분들이 몇 분이 이제 저를 이제 소개를 해주시다 보니까 유유상종이라고 하잖아요. 성공한 사람들 주위에는 성공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 네트워크들이 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가 het짓거리 하는 놈이 아니라 진짜 좀 진정성 있게 하려는 놈이구나. 오프라인 마케팅이 사실 물론 이것도 좀 편견이 있는 말이긴 한데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마케팅 효과가 사실 많이 적거든요. 비용 대비 효과로 보면은.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명함을 만들고 아침마다 나가고 출근하시는 분들한테 이걸 돌렸던 이유는 적어도 제 진정성을 어필하기 위해서였어요. 역삼, 판교, 종로 이런 데 가갖고 굳이 이걸 했던 이유는 난 진짜 절박하고 밖으로도 뛰는 사람이다라는 걸 어필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갖고 좋은 결과가 난 것 같아요. 좀 열정을 많이 보여주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취업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는 자기소개서를 일단 쓰잖아요. 그럼 좀 자기소개서를 쓰는 팁 같은 걸 혹시 좀 생각해 보신 적은 있을까요? 제가 자기소개로 들어가지 않은 자기소개서로 들어가지 않았고 사실 근데 유태형 팝니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제 자기소개서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였어요. 자기소개서 안 보거든요. 그렇죠. 다 읽나? 솔직히 모르겠어요. 요즘에 읽는다고들 많이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거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읽는다는 게 눈을 훑는 게 아니라 진짜 한 단어 한 단어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생각했던 것처럼 한 단어 한 단어 이렇게 씹어갖고 소화할 정도로 그걸 보나? 그 사람의 안을 들여다보나?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생각은 뭐냐면은 적어도 나라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존재가 그 사람들한테 닿기라도 하게 하자. 일단 닿기만 하면 그 다음은 그 사람이 판단하는 거지. 그렇죠. 닿기만 하면 된다. 그거였어요. 사실 서류에서 떨어지면 가장 좀 힘든 부분이 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나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은 거잖아요. 신개념의 취업 방법이 있다는 거 참 도전을 해보고 싶은데요.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쉽게 도전해볼 수 없는. 정말 위기가 닥쳤을 때 그걸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좀 깡이 있어야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청춘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겨주신다면 어떤 말씀 좀 전하고 싶으세요? 청춘들에게요? 네. 같은 청춘이시니까. 그렇죠? 청춘을 굳이 의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서도 이제 인터뷰 하다가 그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젊음이 당신에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젊음은 의식하는 순간 사라지는 것 같다라고 했거든요. 내가 젊다고 느껴서 젊은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의식하지 않는다면은 의식하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젊은 게 아닐까, 청춘이지 않을까, 열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네. 그래서 젊음과 청춘을 굳이 의식하지 않고 자기로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기업들의 공채 키워드는요, 창의성이라고 합니다. 창의성 물어보는 질문들 아마 자기소개서에서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체 창의성을 어떻게 키워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좀 힌트를 많이 얻으셨을 것 같아요. 당연히 원래 그랬던 것들의 왜라는 질문부터 던져보면 아마 우리의 좀 생각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멈춰있던 마음과 생각이 흐르는 시간 청산뉴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